실제로 이 바스코다가마가 갔던 대항해 시대 루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가는 수많은 국가들이 수에즈 운하가 생긴 이후로 거의 애용하지 않는 그런 루트, 그 루트를 수많은 전함들, 발틱 함대 전함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나 드디어 당시 러시아의 자랑, 러시아 최강의 해군, 자 그렇게 발틱 함대가 리순항으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볼까? 당시에 여기에 아무리 배가 많았더라도 전함을 10척도 못 보내고 순양함도 10척도 못 보내고 구축함도 10척도 못 보내요. 처음에 보낸 게 29척.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처음에 보낸 거고 빨간색이 나중에 보낸 겁니다. 파란색이 일단 가요. 처음에는 29척을 보내고 나중에 또 9척을 보낸 다음에 만나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여기서 38척이 만나요. 일본은 여기서 90척이 대기 타고 있는데 여기서 40척도 안 보냅니다. 왜? 러시아는 당시에 얘네만 신경 쓸 게 아니야. 왜? 여기는 어떡할 건데? 당시에 러시아가 여기 있는 전력을 다 빼면 여기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다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러시아는 유럽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신경 써야 됐던 거죠. 양쌍 사이드를 다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러시아였다. 지정학적으로 저렇게 피곤한 지정학이 없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토가 넓으면 엄청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토가 넓으면 넓은 만큼 나라 꼴이 개판이 됩니다. 치안도 다 감당이 안 되고요. 의료라던가 복지라던가 어떤 수많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안 돼요. 미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큰 나라들 봐요. 코로나가 터지거나 못 터졌을 때의 위기 대응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잘 됐나? 안 돼요, 그게 잘. 자, 어찌됐든 당시에 발트 함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발트. 원래 계획은 뭐였겠어? 가장 빠른 길. 이 발트에서 조선, 한반도가 있었던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루트는 뭐예요? 발트에서 요 덴마크와 스웨덴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영국의 북해를 거쳐서 요 위로 가는 것보다는 요 아래에 네덜란드, 벨기에 현재 있는 여기를 거쳐서 여기에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있는 요 지브롤터를 거쳐서 요렇게 지중해를 거쳐서 요 스에즈 운하를 거쳐서 요 아덴만을 거쳐서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벵골만을 거쳐서 버마해를 거쳐서 요 싱가포르 앞해를 거쳐서 베트남에 있는 요 남중국해를 거쳐서 요 대만 해협을 거쳐서 동중국해를 거쳐 가야 가장 빠른 거예요. 발트에서 저 한반도까지 가기에는 가장 빠른 루트가 저겁니다. 그나마 가장 빠른 루트였던 요 루트를 택해서 출발을 해. 근데 지금 발틱 함대가 출발했다고 내가 얘기할 거거든. 이제 뭔가 심심하잖아. 뭔가 그 음이 없으니까 효과음이 주댕이로 빨리 우웅우 이러고 있어 빨리. 배 그 기적 소리 있잖아. 뱃소리 빨리 내 얘들아. 자, 드디어 발틱 함대가 이 발트를 시작으로 요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였던 스토레벨트 해협을 지나게 됩니다. 드디어 우르르 지나서 드디어 이 영국 앞바다 북해를 나옵니다. 요 북해에서 이제 아래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북해를 거쳐서 이제 요 지브롤터를 거쳐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딱 거쳐서 가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발트해를 기어 나오자마자 요 북해에서 사고를 칩니다. 당시에 러시아랑 영국 사이 좋았어요? 안 좋았죠. 나오자마자 안 그래도 사이 더럽던 영국어선 6척을 조져. 당시에 설이 많아요. 이 발트 함대가 요 북해를 나오자마자 도대체 영국 함대도 아니야. 영국의 그 꽃게잡이 어선. 도대체 왜 조졌냐?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그 민간인을 조진 거예요. 민간인을.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믿는 설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일부러 일본 쪽으로 가던 이 발트 함대에 신병들을 오지게 끼워놨대요. 왜? 어차피 우리 발틱 함대가 저쪽 일본 가면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기왕 이기는 거 신병들을 끼워서 경험과 훈련을 시키자. 요거를 해서 나오자마자 영국 어선을 침몰시킨 겁니다. 등신같이. 자,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요 북해에서 이제 영국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막 가네 못 가네 이 새끼 니네 우리 어선 왜 조졌냐 이 새끼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이제 신랑이 오지게 하고 막. 자, 그런 개삽질을 하다가 여차저차 북해를 통과하고 발틱 함대가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있는 현재도 영국령이고 과거에도 영국령이었던 이 지브롤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지브롤터에서 이제 영국한테 얘기를 해요. 문 열어줘 빨리. 지나가게. 그랬는데 이 지브롤터에서 딱 길막을 하는 거야, 영국이. 당시에 영국이 이렇게 얘기해. 니네 어차피 못 지나가. 아니 어차피 수에즈 운하 여기 못 지나갈 텐데 뭐하러 지금 갈라 그래. 여기서 꺾어. 여기로 틀어가지고 내려가.
뭘 여기 갈라 그려? 그런 거지. 왜 그랬느냐? 여기서 영일동맹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란 설이 있는데요. 그 영향도 있었겠으나 실제로 당시 흘수가 뭐냐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배가 이렇게 둥둥 떠댕기잖아.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 요선이죠, 요선이 흘수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래가 이제 그 잠기는 그 선이죠. 요 흘수선. 당시에 발틱 함대가 얼마나 컸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컸다 그랬죠? 큰 전함들이 딱 보이는 거야. 딱 보자마자 니네 너무 크다. 이거 흘수선이 너무 지금 답도 없는데? 근데 실제로 당시에 발틱 함대의 당시 흘수선으로는 수에즈 운하를 실제로 지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국이 실제로 뭐 영일 동맹이기 때문에 뭐 길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는데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둘째 쳐도 실제 흘수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대영 제국이 당시에 아무리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랬어도 여기에 지브롤터에 왔던 발틱 함대를 통과를 안 시켜줬지. 나중에 흘수선을 맞춰가지고 갔던 배들은 그 흑해에서 갔던 거, 세 번째로 갔던 배들은 다 통과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통과를 안 시켜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안 시켜준 게 일부러 했다는 설도 있지만 공사를 일부러 지연시켰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당시에 수에즈 운하를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보수공사 여러 가지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발틱 함대의 흘수선이 너무 답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그러한 얘기들을 영국이 하면서 은근히 일본을 도와준 것도 맞죠. 그렇게 발틱 함대 첫 번째로 출발했던 요 발틱 함대 흘수선이 안 맞았던 큰 배들은 돌아가요. 그렇게 어디로 가? 실제로 이 바스코다가마가 갔던 대항해 시대 루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가는 수많은 국가들이 수에즈 운하가 생긴 이후로 거의 뭐 애용하지 않는 그런 루트, 그 루트를 수많은 전함들, 발틱 함대 전함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만난 애들이 1904년 10월에 출발해서 1905년 3월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대기 타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다가스카르였어요. 왜?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이유가 있는데 1904년 10월에 출발했다 그랬잖아. 근데요 출발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리순항이 개박살난 겁니다. 1904년 10월에 출발을 했던 발틱 함대의 주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리순항을 지키러 가자는 거야. 리순항. 근데 출발하고 한 달이 지나자마자 리순항이 일본한테 함락이 된 겁니다. 저 1904년 10월에 출발했던 저 발틱 함대만 자기들끼리만 리순항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이제. 왜? 자기들이 리순항으로 가는 거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리순항이 그때까지 잘 버텨주고 있겠지, 버텨주고 있는 동안 우리가 빨리 가서 지원해줘야지 하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함락을 했다는 거, 한 달 만에. 그러면 얘네들이 지원군으로서 가나 마나 리순항을 재탈환할 수가 없던 겁니다. 자기들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해? 얘네 빨간색 지원군. 지들 혼자서 간다고 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보낸 겁니다. 얘네들만 보낸다고 될 게 아닌 거를 러시아도 판단을 했으니까요. 얘네들을 근데 기다려야지. 지들만 먼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다고 우리 먼저 갈게? 이건 아니잖아. 요 빨간색 추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일단은 얘네가 언제쯤 어디서 우리가 만날 건지를 결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걸 정할 때까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대기 타고 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905년 3월 20일 드디어 발틱 함대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리순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근데 그거 아세요? 1905년 3월 20일에 출발을 했는데 마다가스카르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면은 며칠이에요? 약 25일이야. 문제는 이 3월 22일을 시작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 출발을 했는데 25일 동안 배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얘네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시죠? 영일 동맹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는 정박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1905년 3월 20일에 요 마다가스카르를 출발했으면 요 집에서는 좀 앵꼬나기 전에 좀 채워야지. 근데 쉬지를 못하는 거야. 주차를 할 데가 없어. 25일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에 대영 제국의 식민지는 아니었다. 동시에 영국의 거의 500년 숙적,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깜남만,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깜남만까지 25일 동안 논스톱으로, 요 빨간색도 논스톱으로 깜남만까지 가서 만났던 겁니다. 진짜로 배 앵꼬날 뻔했어. 이미 1904년 11월에 리순항이 개박살 났고
계속 일본한테 만주에서도 러시아 군대가 젖터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요 캄난만에 도착했던 게 언젠지 아세요? 1905년 4월입니다. 이미 5-6달 흘렀어. 리순왕이 개박살난 지 5-6달이 흐른 시점에 그제서야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베트남 캄난만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요, 요 4월에 도착했다고 했잖아. 근데도 한 달 동안 그냥 처박혀 있어. 왜냐면 할 게 없는 거야. 이 양반들 발틱 함대의 목적은 요 캄난만까지 왜 왔겠어요? 리순왕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건데 이미 리순왕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이미 일본한테 다 개박살 난 거야. 막 가도 그냥 가는 겁니다. 뒤지러 가는 거야. 뒤지러.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빠꾸를 치자니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안 가자니 또 아닌 것 같고, 이래나 저래나 뭐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에 러시아 발틱 함대에 그 배에 타고 있던 군대 군사들 수 다 합해봐야 얼마나 탔겠어요. 배에 진짜 이빠이 다 채워가지고 타봤자 저 배에 몇 명이나 탔겠어. 당시에 요 일본이 요 조선이랑 만주 쪽에서 얘네들이 육해공군 다 합하면은 일본이 25만 명이었습니다. 군대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발틱 함대 병력이 처음에 가려던 건 리순왕에서 버텨주던 병력이 있어가지고 샌드위치로 조지자 뭐 요런 의미로 가는 건데 이제는 얘네만 남은겨.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요 깜난만에서 빠꾸를 치면은 얘네가 또 문 안 열어주면 졸라 돌아가야 되고, 그렇다고 일본이랑 맞다이를 치자니 그냥 다 관짝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당시 배 연료는 대부분 석탄이었거든요. 석탄이 없는 거야. 여 깜난만에서 뭐 석탄을 제대로 구하기도 어려웠고, 당시에 석탄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연료가 귀해가지고 여기서 빠꾸를 치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최대한 빨리 자기들이 정박을 하고 모가지라도 간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그게 어디야? 블라디보스토크. 그나마 가까운 데는 여 캄난만에서 블라디보스토크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안 가면 어차피 연료가 없어서 앵꼬 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얘네들이 집에 돌아가려면 무조건 여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일단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연료도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최대한 조용히 얘네 안 만나게끔, 맞다이 절대 노노, 요러한 정신으로 너무나 사부작 조용히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만 했던 게 바로 당시의 러시아의 발틱 함대였다. 이 말, 그게 바로 발틱 함대의 처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 계획을 짜 죽기를 각오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짜로. 캄난만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연료가 얼마 없잖아. 연료가 얼마 없으니까 가장 짧은 현재 대한 해협 있죠. 대마도 앞에 여기 스시마 해협을 통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살짝 돌아서 스가루 해협을 지나서 갈 것인가? 아니면 홋카이도랑 사할린섬 사이에 있던 여기로 갈 것인가?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했을까? 이 세 가지 루트 중에 어떻게 했을까? 짧게 가자.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